목요일 오늘의 종합뉴스 2023년 12월 21일 아침 뉴스입니다. 여야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예산과 새만금 관련 예산은 늘었고 공적개발 원조 사업비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줄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이틀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와 더 대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이 변화할 것인지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악법으로 규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붙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과 총선을 치르고 싶다는 겁니다. 86 퇴진론에 대해선 지금은 힘을 합칠 때라고 일축했습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자맹 중인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해 불출마 이야기도 나왔던 만큼 당 안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일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 분야 대화체인 고위경제협의회가 서울에서 약 8년 만에 열립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고위경제협의회는 2016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후 중단됐습니다.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해에서 예멘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이 잇따르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10여 개국이 항공모함을 포함해 다국적 함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예멘 반군도 즉각 반격을 예고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현지 시간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민자들이 미국 혈통을 파괴하고 있다고 또 막말에 지탄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에도 미 공화당 지지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15개월 만에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전 블루 오리진은 뉴 셰퍼드 로켓을 쏘아 올렸고요. 107km 상공까지 도달한 뒤 지구로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폭행 진실 공방을 벌이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전 요구 의혹을 부인하는지 사건 당시 동석자가 별일 아니었다고 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몸값으로 이어 원을 요구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잡혀있던 옥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초등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상장 중인 회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발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을 진행 중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된 공모가로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 연말로 갈수록 2%에 근접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달 중에 전달의 3.3%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진 뒤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기 호황이었던 배달업계가 고물가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배달앱 3사의 결제 추정 금액은 1조 5,800억 원으로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식당들이 정상 영업을 하고 무엇보다 고물가로 배달료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치료 등을 위한 한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에만 권고가 적용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도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오후 8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올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 기준 계량기 동파 사건은 서울 26건, 경기 37건, 인천 3건 등 모두 72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21도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청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